쇼케이스, 물론 그렇게 길지 않은 공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다른 각오로 공연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께 어떤 마음으로 이 무대를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제 쇼케이스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도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화양연화라고 앨범의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가장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 이게 화양연화라고 한대요. 오늘이 가장 남은 생애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가야금 명창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전통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병창의 역사를 보면 한국 음악의 역사에서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창이라는 음악적인 장르가 다른 음악에 비해서 새로운 창작 활동이 그래도 조금은 더뎠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책임감을 좀 느끼셨던 걸까요? 이런 활동들의 힘이 됐었던 건 네. 뭘까요? 아무래도 가야금 병창이 판소리나 산조나 다른 장르에 비해서 좀 만들어진 장르화가 된 게 좀 뒤늦게 장르화가 되다 보니까 레파토리가 좀 많지 않은, 특히 판소리에 대해서 레파토리가 좀 적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비어있는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 뭔가 좀 재미있게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좀 그렇게 곡을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으로 한번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준비된 음반 어떤 음악들이 실려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이선 선생님 자리에서 일단 공연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이 가야토리에서 늘 또 함께 연주하고 있는 제자들이죠. 우리 강송일 씨, 권도현 씨 그리고 탕 연주해 주실 김홍섭 씨도 자리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 노력의 결과물 사면초가를 첫 곡으로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졸랐나 내일 쫓겨다니는 내 인생 좀 편히 살고 싶다 한 것뿐인데 억울한 건 누가 알아줄까 배부르게 먹여달라 졸랐나 매일매일 허기진 내 인생 좀 편히 살고 싶다 한 것뿐인데 억울한 안 누가 알아줄까 토끼가 아니라고 나를 양sun하지 네가 착각하더라고 나는 양망하지 토끼가 아닌 송아지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강아지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강아지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고양이라 해볼까 뛰어와 누른다고 졸랐나 내일 도망다니는 내 인생 좀 편히 살고 싶다 한 것뿐인데 못 터진 맘 누가 알아줄까 누굴 밟고 올라선다 졸랐나 매일매일 그 자리 내 인생 좀 편히 살고 싶다 한 것뿐인데 속 터진 맘 누가 알아줄까 토끼가 아니라고 말해볼까 원숭이 네가 착각하더라고 말해볼까 사슴 토끼가 아닌 원숭이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사슴이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다람쥐라 해볼까 토끼가 아닌 개구리라 해볼까 설상가상 사면초가 거기에 없지 뺄 수
없는지 하지만 사랑이다 나는 야 슈퍼히어로 나는 야 슈퍼티타나는 야 슈퍼히어로 두 눈이 붉게 분열될 때까지 새하얗게 질릴 때까지 달려보자. 이 우리 가야금 명창하면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이 판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 판소리를 길게는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공연을 하지만 서양의 오페라도 사실 노래 한두 곡 들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소리의 긴 이야기 중에서도 아주 주옥 같은 곡들만 골라서 가야금에 얹혀서 이제 하는 레파토리들이 통상이 병창곡들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토끼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에 곡을 새롭게 좀 얹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공연을 하시면서 혹은 음악을 하시면서 갖게 됐을까요? 어떤 걸까요? 네, 음악을 하면서 새로운 레파토리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판소리 뒤집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전 참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맞네. 수군과는 왜 우리가 자라만 응원을 했을까? 네, 왜 토끼는 죽어마땅하다고 생각했을까? 네, 자라야 토끼를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나는 왜 응원을 했을까? 네, 토끼의 편이 한번 돼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토끼의 마음으로 한번 가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그 이제 음반이 완성이 돼서 곧 발표가 되고요. 오늘 또 그 중에 두 곡은 뮤직비디오로도 발표가 될 텐데 어떻던가요? 그 관객들의 반응, 젊은이들의 반응이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사가 뒤에 쏙쏙 들어오면 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면초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뭐뭐하는 내 인생, 매일매일 뭐뭐하는 내 인생 이게 반복이 되는데 예. 이거를 내 토생으로 해야 될까? 토끼니까 내 인생으로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예, 그 작사를 한 입장에서 예. 나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 이야기를 말하고도 싶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토끼의 이야기지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맨날 그 자리지? 나는 열심히 뜨는데 왜 이렇게 맨날 쫓겨다니지? 이런 나의 마음을 조금 담았던 그래서 그냥 인생이라는 말을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졌던 곡 사면초가 첫 곡으로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들려주실 곡 나뿐이야라는 곡이에요. 요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뿐이야라는 곡은요. 그 판소리 대목 중에 이제 토끼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오게 됩니다. 이제 육지로 짠 나온 다음에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떡하든지 살고 싶어서 어떡하든지 살고 싶어서 가만히서를 막 이렇게 해서 살아나왔는데 막상 살아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야 되지? 저놈의 자라 때문에 내가 지금 속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욕을 뒷집어붙는 실제 대목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그럴 정도의 의미를 가진 그런 욕과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래 역시 나였어. 나나 되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나는 제갈공룡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나는 제갈량보다 누구보다 나는 더 뛰어나. 역시 나야. 이런 그 내용을 함축시켜가지고 약간 현대적인 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수군가의 이야기가 현대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이선 선생님과 제가 함께 의기투합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 나뿐이야도 여러분들의 아주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춤도 못한다 헤엄도 못 친다 바보하냐 어쩜 그래 나도 나만 잡고도 놀아 바보하냐 어쩜 그래 너도 너지만 요만고 그래 바보하냐 미련하다 떨떨거리고 나는 절시고 지화자 절시고 좋네 절시고 지화자 절시고 좋네 죽다 살았네 죽다 살았어 슈퍼 토끼 슈퍼 히어로 신축인 제갈 양이가 조그맣게 날만 하면 무릎도 신선이라도 가까움이 날 같으랴 절시고 지화자 절시고 좋네 절시고 지화자 절시고 좋네 죽다 살았네 죽다 살았어 슈퍼 토끼 슈퍼 히어로 꽃주 결승 작자 아기가 어사받기 날만 하면 난 새가 툭뱅토기가 내가 받기 날 같으랴 바람 났던 번님이 오산천 그리워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깜짝이 뛰어논다 얼씨구 좋네 얼씨구 좋네 얼씨구 좋아 얼씨구 좋아 얼씨구 좋네 얼씨구 좋네 지화자 좋아 지화자 좋아 죽다 살았네 죽다 살았어 슈퍼 토끼 슈퍼 히어로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우리 음악을 처음 공부할 때 국악 이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야금 병창이라고 하면 가야금도 3조 이상의 연주를 할 수 있는 실력과 또 소리 역시 상당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경지가 가야금 병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악 공부를 해보면 사실 3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갖고 갈 연주고요. 또 판소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이제는 25연 가야금이라든지 또 이런 창작 활동까지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어요. 선생님으로서 또 연주자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지칠 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칠 때가 있을 수 있나요? 네. 늘 새롭고 네. 네, 늘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요. 사실 뭐 지칠 때도 있고 팀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한 명, 두 명만 되면 단체다 보니까 서로 뭐 취미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요. 그런데 이제 뭐 식구죠, 식구고 네, 이러니까 지금은 뭐 지칠 때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 넘치게 기존의 뭐 판소리라든지 단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민요들이라든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도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네, 이게 옹해야는 원래 있던 그 옹해야 그리고 보리타산 노래 예. 이 곡을 그 작곡가이신 이상규 선생님께서 예. 이걸 좀 25연 편곡으로 새롭게 노래는 그대로 같지만 가야금을 편곡을 더 얹어주신 곡이고요. 예예. 근데
이렇게 얹으니까 더 신난다라는 관객들의 반응이 이 곡이 제일 좋고요. 네. 이 곡은 수록곡은 아닙니다. 수록 네. 음반에 발표될 네. 수록곡은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신 김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던 뭐 작곡 화면초가나 방금 들었던 나뿐이야 등등의 음악들을 이제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나중에도 또 듣고 싶다 하신다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그러니까 늦어도 한 2주 안쪽으로는 음반과 함께 또 뮤직비디오가 발매가 될 거기 때문에 예. 뭐 유튜브나 뭐 벅스나 멜론이나 음원을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예. 유튜브로도 아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곧 지금 저희가 준비를 중이기 때문에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음악계는 아주 단순하게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흔히들 힙합하는 젊은 가수들이 그 문학적인 혹은 예술적인 그래서 은유법을 쓰는 가사들이 아니고요. 정말 가슴에 팍팍 꽂히는 가사들을 써내고 있습니다만 음악적으로는 워낙 현대인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연주자들에게 혹은 소리꾼에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늘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박수와 응원, 사랑이 이러한 우리에게 결국에 우리의 귀를 행복하게 해줄 음악들을 더욱더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옹해야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옹해야 얼줄 쉬고 옹해야 철줄 쉬고 옹해야 살동을 나 옹해야 옹해야 얼줄 쉬고 옹해야 살동을 나 옹해야 살동 넘어 옹해야 대출이 감독이 옹해야 우리 밭에 옹해야 알을 낳네 옹해야 옹해야 얼줄 쉬고 옹해야 살동을 나 옹해야 10월달에 홍해야 우리 시모 홍해야 지석달 홍해야 아기 터서 홍해야 홍해야 오늘 시고 홍해야 해동은 다 홍해야 2월 3월 홍해야 우리 팽이 홍해야 4월 5월 홍해야 가자꾼다 홍해야 홍해야 오늘 시고 홍해야 해동은 다 홍해야 바다 끝에 홍해야 가슴들이 홍해야 걸어 모여 홍해야 온다 홍해야 홍해야 오늘 시고 홍해야 해동은 다 홍해야 멍을 보는 홍해야 알갈른 밤 홍해야 술 땡기기 홍해야 행동난다 홍해야 홍해야 어쩔 시고 홍해야 살도 온다 홍해야 홍해야 어쩔 시고 홍해야 살도 온다 홍해야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음악하는 친구들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악기를 들고 이제 무대 중앙으로 가서 앉고 할 때 보면 가야금 병창을 하는 이 어린 학생들만큼 소위 말하는 무대 매너를 잘 지키는 학생들이 없어요. 심지어 가야금을 어떤 모양으로 들고 나가야 되는지 그게 어떤 모습이 이쁜지 안 이쁜지도 알단 말이죠. 그러면 무대에서 참 아름답게 보일 줄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 이 뮤직비디오 촬영은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들이대는 상황에서 본인의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네. 일단은 이제 다음 뮤직비디오에 네. 가자바다로라는 게 느낌이 되게 밝고 네. 그다음에 그 토끼가 내용은 이제 자라가 아이고 토선생만한 인물이 없어 우리 수궁으로 들어가면 훈련대장감이라고 훈련대장 네. 하고도 남는다 이 말에 부풀어서 네. 그래 난 토끼가 아니었어
역시 내 인생에 이렇게 벼시 들 날이 올 줄 알았어. 네네네. 그 토끼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그래서 그 부푼 마음을 네. 좀 즐겁고 되게 발랄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예. 뮤직비디오로 좀 즐겁고 발랄하게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예, 예. 저희는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많은 곡들 중에 이 곡은요, 이선 선생님께서 직접 노래 선율을 작곡을 하셨고요. 저는 가야금으로 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편곡을 맡았던 곡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가자 바다로 이선 작곡이고요. 김현성 편곡입니다. 훈련대장으로 가는 장면, 힘찬 그 모습이 이 아름다운 새 여인의 바다와 어울린 영상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여러분들 큰 기대로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저렇게 세 여인이 저런 드레스를 입고 뛰어다니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촬영할 때 분위기 어땠어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나요? 많지 않은 곳에 일부러 숨어서 있는데 몇몇 네. 분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저희가 미친 사람 마냥 쫓아다니면서 네. 제가 참 제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근데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한 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를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외국에서 본다면 좀 부러워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을 하기에 앞서서 그 그림자라는 곡의 가사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저는 국악인 2세입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판소리 연주자셨던 예. 고 이용배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용배 선생님의 제가 딸이기도 하고요. 예.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저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빠로서 너무 좋지만 아버지의 예술이 얼마큼 대단한지 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너무 마음이 조금 예.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조금 더 인정해주지 않으셨고 또 아버님도 또 저를 예. 제가 음악을 할 때 제일 크게 반대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막 연주 연습을 하면 이렇게 와서 아유 우리 선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니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 더러워서 못 듣겠네 이런다든지 저를 한 번도 칭찬을 좀 안 해주셨어요. 네. 저는 늘 아빠의 칭찬이 고팠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20살이 넘고 한 대학 넘어서 영광스럽게 저희 아버지의 이렇게 동무대에 이렇게 옷 갈아입을 타임에 잠깐 게스트로 예. 제가 한 3분, 5분 이런 공연을 잠깐 했는데 이렇게 리허설 때 이렇게 관객석에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시던 아버님이 이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왜 저렇게 날 보고 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나중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대기실로 갔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선이야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아빠 마음을 100%는 다 몰랐지만 예. 왠지 모르는 그렇게 찡한 마음이 있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3분짜리 공연하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대단히 감동을 하니 내가 1시간짜리 이렇게 큰 공연을 하면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아할 거야.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제 독주회를 한번 마련을 했는데 독주회 때문은 아니셨는데 그 전 과정으로 저희 아버님이 최장암 판정을 받으시면서 결국은 제 그 독주회를 아버님이 못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독주회 하는 거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연주자로서 그게 너무 한이 돼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일주기가 됐을 때 네네.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아빠랑 좀 소통을 하고 싶다. 네, 아빠 나 잘 살고 있어요. 아빠 여기 나 있어요. 이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만들게 된 가사입니다. 지금 음악적으로는 뭐 물론 이건희와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또 근간이 되는 가르침을 주셨던 분 지금 아버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곡 그림자를 듣기에 앞서서 지금 이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이용배 선생님의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좀 보고요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효중이 그나 보도 향해서 효지는 이 길거 천도가니요 인도도 아닌 내 거리야 한번을 맞고 나는 내 거리야
도로에서 시리고 꿈을 지어 돌아갈 때 아름다운 기쁨을 보이며 내가 안진 좋더란 말이야. 우지 마라 우지 마. 맞습니다. 늘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음악적인 욕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신가요?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음. 물론 뭐 기존의 오바탕의 소리도 물론 아주 예. 편하게 잘 하셨지만 또 창작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셨고 예. 작품들도 창작 판소리를 많이 내셨던 70년대, 80년대 창작 작품 판소리를 거의 뭐 종교 판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압도적으로 예. 많이 내셨던 분이고 또 제가 창작에 늘 관심이 많은 것도 아버님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호기심이 많고 예. 궁금한 게 많고 그래서 지금 아버님의 이야기로 그림자라는 곡 이제 뮤직비디오로 여러분께 공개를 할 예정인데 어떤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좀 있으세요? 많이 느껴지죠. 그 제목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득문득 그냥 뭐 운전을 할 때 아니면 제가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때도 그냥 늘 어떨 때 그냥 따뜻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 봐주고 계시나? 아니면 네, 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가 제 생각에는 달빛에 어린 시절에 그냥 밤길이 무서운데 예. 왠지 그림자는 나의 친구 같고 분신 같고 예. 네, 나와 함께 가는 동료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버지가 나의 그림자처럼 항상 내 뒤를 잘 가고 있어 열심히 해 이런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림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앞서 함께 관람하신 가자바다로는 재미있는 영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컨셉의 영상 제작이었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저의 정말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를 연기자 두 분이 저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한 편의 단편 영화 같이 여러분들이 관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냥 어렸을 때 모든 딸들은 아빠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 저도 어렸을 때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눈을 뜨면 저희 아버님이 운동을 하러 이렇게 가시면 그걸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아빠가 좋아서도 봤지만 저희 그 삼천공원이라고 저희 집 어렸을 때 삼천동에 있던 공원에 그 보면 매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새벽에 새벽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지밀, 뭐 그 삶은 계란 이런 걸 파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그걸 얻어먹는 재미에 아빠를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았나.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 그 다음에 뭐 아버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뭐 나는 아빠한테 차마 내가 못 전한 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곡들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우리 전통의 병찬곡들을 그 레퍼토리를 현대인들의 감수성에 맞춰서 재창조하는 작업이었다라면
이제 공개될 그림자라는 곡 역시요. 이선이라는 인물과 이선이라는 인물의 아버님, 선친 이용배 선생님의 단 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음악을 함께하고 또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마치 내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일단 보고요. 마지막 인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운동하던 아빠의 뒤를 어린 저는 그림자처럼 따라갔죠. 아빠가 외출을 할 때도 나도 따라간다며 때를 쓰던 아이가 아빠 따라 가도 어느새 그 뒤를 따라 노래하니 오늘따라 더욱 그립고 보고 싶어 이 노래 이
그냥 항상 저는 음악이 좀 즐기려면 쉽고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주자는 비록 연주하는 게 어려워도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되게 나도 한번 도전해보면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예, 그럴 만큼 쉽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으면 왠지 꽂혀서 다음에 또 한 번 또 듣고 싶은, 예, 쉽고 재미있는 곡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거고, 그 다음에 음반이 나오면, 예, 구독, 좋아요, 예,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병창 그 이상으로 표현을 뭐가 있을까라는 그 단어가 마땅히 떠오르진 않지만 앞으로 또 많은 활동 기대가 되고요. 함께하는 우리 가야토리에도 큰 발전과 또 우리의 좋은 음악들 들려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인사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